네, 자 오늘은 우리 SML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함께 해주실 우리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인터넷 기업 대표 기업이죠 우리나라 네. 네이버, 카카오 여기에 뭐 어떤 이슈가 좀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이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별다른 이슈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적? 네, 실적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 실적 얘기 나와도 잘 이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3프로 시청자분들은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싶어서 좀 더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아, 네이버 실적, 카카오 실적. 예, 근데 사실 좀 이거 실적 준비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무거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네. 이렇게 관심들은 있으실까? 한참 진짜 관심 많으셨는데.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이버는, 개인적으로는. 예. 네이버. 오늘도 어저께도 실적 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제 때마침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길래 그렇죠. 준비하면서 그래도 좀 관심 좀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힘을 들어서 내십시오. 관심 가지실 겁니다. 네이버가 진짜 많이 빠졌네. 네,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2021년 요게 한 뭐 7월쯤 될까요? 요때 한 4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네. 20만 원 21만 3천 원. 반토막이야. 진짜 많다. 근데 정프로님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네이버, 카카오. 네. 네이버는 일단 포털 사업자. 이자 웹툰? 그냥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회사. 광고로 돈 버는 회사. 네, 우리가 이렇게 테크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혼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크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 어디서 돈을 버는지를 잠깐 잊어버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광고 비즈니스가 가장 주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다가 이제 애드온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거죠. 뭐 웹툰도 할 수 있고, 모빌리티도 할 수 있고, 제일 극단적으로 했던 데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했었는데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금융업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사실 그 플랫폼의 무한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사라졌고 글로벌한 규제도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의 그 미래로 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사라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럼 남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실적이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가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좀 사라지고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큰 자금 빠져나갔던 거는 1분기에 광고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올해 1분기요? 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부터도 광고가 안 좋았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은 경기랑 광고는 그냥 바로 이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장사가 좀 잘 될 것 같아야 광고비를 집행해서 매출을 내는 건데 그렇겠지 뭐. 그럼 여기서 네이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 광고가 더 안 좋고 어떤 광고가 좀 더 좋을까?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광고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안 좋아요. 비싼 광고판. 아, 그래요? 예, 그건 대기업들이 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선 예산을 이제 한번 여기가 좀 큰 곳 몇 군데서 줄이면은 광고 매출 뚝 떨어져요. 이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보통 불리는 우리가 네이버 딱 켰을 때 그냥 보이는 바로 광고판. 보이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자잘자잘하게 이제 깨알같이 모여 있는 그런 광고가 있는데 검색 광고. 내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거기 위에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광고비가 비싸진 않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 그 덜 영향을 받아요.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예, 예, 민감하지 않지 덜.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광고 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에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그 단어를 정확하게 주신 것 같은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럼 1분기에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해서 보면은 여기서 같이 보시면은 검색 광고는 5.3%가 늘었는데 디스플레이 광고는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했어요. 아,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게 이제 그냥 제가 뭘 검색하지 않아도 계속 뜨는 애들. 네네. 예, 예. 제발 이거 쓰세요. 뭐 귀찮게 하는 거. 크게 나오는 것들 진짜 있잖아요. 아이패드 준다고? 뭐 이런 거. 귀찮게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거 좀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런 거 이렇게 계속 네네. 뜨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고판에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가 또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고 있지만 광고판이 생겼다 들어갔다는 그런 걸 잘 안 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들은 그걸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어디다가 이걸 집어넣어야 사람들이 누를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네이버가 그나마 최근에 대박을 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도. 지도. 맞습니다. 네이버 지도? 네. 지도 김 사람들 본부장님이 많이 한번 보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볼때 광고 같습니다. 거기도 뜨잖아요. 예. 지도에. 지도 이렇게 누르면 지역 누르잖아. 네. 그럼 광고 붙지 않아요? 아, 그 해당 지역에 맞는 그런 거 아닌가? 광고. 아.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예전엔 없었는데 그 작년부터 이게 누르게 되면은 그 네이버에다 지도에다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위에 보시면 광고 이렇게 나오는 여의도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면 플레이스 광고라 그래가지고 광고 화우연 광고 카페아의 여의도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 눈에 띄는 거지. 예, 요새 눈에 띄거든요. 근데 이게 그 1년 만에 10만 명의 사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마케팅용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맛집 검색하면 나오고 지도 검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맛집 갈 예, 때. 예.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좀 그 잘 되고 있습니다. 신규 광고처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게 1,800만 명의 이용자가 광고에 노출이 됐고 본 사람이 1,800만 명 그리고 680만 명이 그 광고를 클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오프라인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예. 좋죠. 5명에 6명에 1명 정도는 클릭을 그렇죠. 했다는 거니까. 예. 그리고 히트레이트. 이게 광고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하루 최대 광고비가 2만 원. 아, 좋네요. 아무리 많이 써봐야 2만 원밖에 못 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경매식이거든요.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로 노출되냐 아래로 노출되냐가 달라져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최소 50원부터인데 내가 50원 넣었으면 누가 100원 넣으면 100원짜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경쟁을 시키면 자영업자들이 그거를 막 뭐 20만 원 받고 30만 원 더, 30만 원 받고 50만 원 더 이러면은 정말 출혈 경쟁이 돼서 자영업자들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갖고 2만 원으로 캡을 씌운 겁니다. 2만 원? 예, 하루에. 하루에 내가 여기 2만 원 배팅 딱 넣었다. 그럼 나는 무조건 제일 위로 하면 나와요. 근데 2만 원이 소진됐기 때문에 사라지죠. 어허. 바로. 광고가 무한정 있지 않으니까. 아, 사라져요? 네, 클릭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와. 그 다음 입찰을 또 해야 되니까. 야, 이거 돈 되겠다 돈 진짜. 버는 것도 예.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그 플랫폼 독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이거 한도를 안 둔다거나 뭐 그러면 돈 훨씬 더 많이 벌었겠죠. 그러겠네요. 예. 아. 근데 플랫폼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고 이 독과점 사업에서 좀 이따 말씀을 연상해서 드릴 건데 이게 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독점 사업이라고 해서 무한정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잘 아셔야 되고 네. 그런 고민들이 반영되어 있는 서비스라는 것도 좀 아시면 좋아요. 예. 근데 이게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도 사실 허점은 있습니다. 허점은 뭐냐면은 이게 그 캠페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검색 키워드가 뭐냐 이게 일종의 캠페인이라 그러면 밑에 플레이스 광고, 파워링크 광고 뭐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근데 검색 키워드를 바꾸면은 그 하루 2만 원 한도가 각각으로 돼요. 별도로 예. 생기는 거죠. 기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지. 여의도 맛집에 2만 원, 여의도 회식에 2만 원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이제 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좀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출혈 경쟁이 되지 않냐.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키워드로 검색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데 아 그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뭐 진짜 돈을 무한정 벌겠다고 하는 벌면 좋겠지만 벌어봐야 욕 먹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그 여기서 나타났던 이런 광고. 게 우리나라 말고 예. 구글이나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을까요? 똑같은 게 그 네. 설레가 광고 지금 이런 거 네이버
지도하듯이 해가지고 했는데 광고를 캡 씌우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글 같은 것도 있을까 모르겠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쓴 거잖아요, 사실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머리 많이 굴려요. 그 사회적으로 지탄을 좀 받지 않을 그렇죠. 그러면서 부분에서의 한도를 주고 물론 지도에다 광고 띄우는 것들은 원래 있었고요. 그건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이거를 캡을 씌워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을 안 줄라 그러는 아이디어는 없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1분기에 일어났었던 광고판 문제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는 네이버는 이제 쇼핑이 꽤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쇼핑은 그 물건 수수료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안 되는 것 같고 물건 팔라고 검색하는 거에 이제 쇼핑에 입점해 있는 회사들이 내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거래액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커머스가 좋았다고 하던데. 커머스가 되게 좋았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 포시마크였어요. 네, 인수한 거죠. 포시마크가 미국의 C2C 그 당근마켓 개인 간에 정프로님 중고거래 많이 하시나요? 저는 당근에서 종종 했었어요. 가끔 합니다. 예전에 특히 이제 애들 물품 같은 거는 그렇죠. 애들 거 한 싸게. 1, 2년 못 쓰고 뭐 이러니까 거기서 팔기도 많이 팔고 사기도 많이 사고 그랬어요. 김 본부장님도 많이 쓰시나요? 저는 뭐 책 같은 거 이런 거 좀 몇 번 해봤죠. 책. 그 있잖아요. 당근 괜찮습니다. 한번 쓱 하고 당근 그거 그냥 혹시 네 당근이시죠? 네. 그리고 물건 뭔지 모르고 네. 와이프가 시켜서 나와가지고 그 화살 잘 나가는 거죠. 애들 장난감. 저는 게임팩 게임팩. 닌텐도 게임칩은 가격이 많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맞아요. 거래가 좀 잘 되는데 유용하죠. 당근 그 하여튼 그런 것이. 그 포시마크 같은 경우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섹시하진 않았어요. 약간은 좀 올드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랬는데 네이버가 인수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이버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쇼핑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포시마크에 도입을 해서 그게 좀 잘 되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포시마크를 인수한 이후에 네이버의 툴 중에 처음으로 도입된 게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C2C 판매자들이 그 라이브 쇼핑 판매를 하게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꽤 괜찮았다고 해요. 베타 테스트에서 한 10만 개 이상 방송해서 400만 개 이상이 입찰을 했었고 월 평균 한 800만 원 이상 번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자기 물건 팔아서 하는 거거든요. 옷장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시너지를 얼마나 줄지가 좀 미래 산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커머스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점유율 게임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경기에서 좀 영향을 좀 받게 되는데 포시마크를 비싸게 샀다라는 비판도 그렇죠. 그 주가 빠졌죠. 네이버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데가 주요 요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포시마크가 좀 잘 돼야 지금 그 네이버가 비싸게 샀다는 것들이 좀 불식이 돼야 약간의 좀 네이버 주가에 좀 이렇게 위로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번에 저 커머스 쪽에서는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포시마크 인수 이후에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느냐, 달라지는 게 스마트 렌즈 하고 라이브 커머스 도입한 것들이 좀 효과를 조금 보는 것 같다.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캠페인성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게 숫자로 조금 한 분기 정도 더 가면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포시마크 그게 패션이잖아요. 북미 지역의 패션 원래인데 다른 경쟁사 대비했을 때는 경쟁사 역성장했는데 저기는 괜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적으로 우리 시너지 말고 포시마크 자체 뭐 거래인가 매출이 어저께 보니까 그 다른 경쟁사 대비 역성장인데 우리는 포시마크는 좋아서 그래서 뭐 포시마크 비용 들이고 했다고 하는데 괜찮았다. 그래서 어제 반응도 좋았다. 그러니까요. 욕 엄청 먹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약간 반전되는 느낌.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냐면은 포시마크 인수한 이후에 네이버가 대대적인 비용 절감이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하도 비싸게 샀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저희 이제 큰 M&A 안 할게요. 맞아요. 돈 안 쓴다고. 돈 안 쓴다고. 돈 안 쓰겠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또 쇼핑 같은 경우에 야후재팬과의 협력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뭐 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정도로 뭐 와닿는 건 없어요. 예, 그것도 사실 예전에 네이버의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렸었던 지홀딩스와의 어떤 그거 이후에 거기에 그러네요. 온라인 쇼핑이 잘 안 돼 있는 일본 시장을 한번 씹어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 희망이 있었는데 네, 그게 쭉 없어졌는데 네. 지금 아직 그게 올라오기에는 조금 약하다. 네. 근데 네이버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니네가 그럼 구글이 될 거냐 뭐가 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이버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로컬 포털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만의 예, 그러니까 거? 저도 사용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자료 검색이나 이런 거 할 때 구글 씁니다. 네. 근데 뭐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검색할 때 네이버 쓰게 돼요. 그렇죠. 구글 잘 안 쓰죠. 예. 그렇죠. 예. 로컬. 예, 애들하고 놀러 갈 때 그러면 어디 뭐 뽀로로 파크 뭐 좋나요? 뭐 이런 거 네. 리뷰도 봐야 되고 리뷰도 많이 평점 체크해야 되고.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럼 그런 의미에서는 챗GPT 대신 나오는 거 그런 거 기대하는 게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요? 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플랫폼 부분에 남아 있는데 그 플랫폼 부분을 먼저 설명을 그럼 드릴게요. 로컬적으로 하면 한국말 하는 게 좋지 영어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영어가 편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 영어가 좋은 그러니까 한국말이 좋은 거 중에 하나가 그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어감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대전 가면 뭐 먹어야 되나요, 정프로님? 대전 가면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옥수 칼국수라고 예. 아주 맛있는 옥수 칼국수집이 하나 있고요. 오. 그다음에 두부두루치기 맛집들이 저 삼성동 쪽에 있고요. 예. 대전갈비라고 정말 돼지갈비인데 갈비. 아주 그 진짜 갈비입니다. 뭐 그냥 목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갈비살 주는 데가 있고. 대전은 성심당밖에 없는 거 아, 아니었어요? 그 대전 무시하시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게 잘 모르는 사람은 대전 그러면 뭐 성심당 빵집 이 정도만 얘기를 사실 하는데 저도 그 정도밖에 몰라요. 예, 근데 실제 로컬을 아는 분은 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챗GPT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을 때 뭐 대전에 가서 뭐 맛있는 게 뭐가 있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한국어 데이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성심당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전에 있는 데이터들이 한글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은 정프로님 같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에서 하이퍼크로바라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고. 아, 이름이 예, 하이퍼크로바. 하이퍼크로바. 예.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개발자들을 좀 만나보고 있고 아권에서 인터뷰도 같이 했었는데 그게 뭐 일단 그 정확도 측면에서 이렇게 영어 쓰는 사람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한국 사람의 그 감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러면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한국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쓸 때의 장점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토큰 개념이 있거든요. 토큰.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영어 단어를 시키면 I am a boy 그럼 I am a boy 이게 네 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I'm 약자로 a boy 축약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토큰이 두 개가 되는 거고 네 개가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데이터를 처리할 때 네 개를 처리할 거냐 두 개를 처리할 거냐 그럼 속도가 두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영어는 자주 묶어서 사용하는 단어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토큰화를 시켜서 학습을 시키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별로 다 끊어서 아, 이게 하게 되면은 똑같은 질문을 입력했을 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그대로 워낙 초거대 모델이기 때문에 비용이 2배, 3배가 된다는 그러겠네요. 얘기거든요. 돈이 많이 그래서 한국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훨씬 더 비용이 훨씬 싸진다. 근데 비용이 싸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뭐 그거 처리하는데 뭐 몇 원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모델 하나 만드는데 몇 천억, 몇 조 들어가거든요.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학습시키는 바에라도 막 300억 막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를 2배다 그러면 600억이잖아요. 어휴, 비용. 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칩값도 일단 엄청 비싸고 뭐 서버 비용 뭐 그렇다 치고요. 예, 칩값도 비싸고 네. 그 데이터 처리를 또 한 달씩 두 달씩 계속 컴퓨터 계속 돌려야 됩니다. 전기세? 예, 전기세 엄청 전기세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간대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자체 칩을 혼자 개발한 게 있는데 자기네가 그 A식으로 자기 맞춤형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 반도체는 성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전기세, 그 AWS 그 어마어마한 서버를 돌리는데 네. 전력 효율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칩을 개발할 정도로 여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좀 만들었는데 이걸 한 여름쯤에 공개를 할 거라고 해요. 그렇죠. 어저께 발표했죠.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여름쯤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됐는데 그거 왜 발표 안 해요? 그것도 몇 번 물어봤는데 그 네. 내부적으로 맨날 쓰고 있다 그러길래 하고 아니 뭐 이렇게 맨날 당신들만 쓰고 잘한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믿냐 좀 보여주면서 쓰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 윤리 문제였다 그래요. 이상한 답변 또 하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챗GPT에다가 지난번에 뭐 한국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네이버 인공지능에다가 한국 대통령 누굽니까 그럼 문재인 나왔다. 나왔다는 뭡니까? 내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챗GPT에다 물어봤을 때는 아유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지 뭐 옛날 것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할 텐데 네이버가 현직 대통령을 문재인이라고 그쵸.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 게 있고 또 하나 강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오픈 AI하고 협력을 했을 때 네.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빙이라는 검색 엔진, 약하긴 하지만 검색 엔진이 있고 오피스 365라는 활용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네이버 하이퍼크로버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같이 보시면은 일단 B2C에서는 생성형 AI 검색 모델 이건 챗GPT하고 같은 거고요. 똑같고. 대화형 추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나 뭐 사?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사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답변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네이버 쇼핑에 있는 입점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입점업체들이 나 이 물건 팔 건데 설명서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런 거 다 AI로 다 써줄 수 있고 그럼 이거에 적합한 이미지 좀 만들어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쭉쭉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일 밑에 단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네.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LLM 그 초거대 모델도 갖고 있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풀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좀 그 이거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그렇죠. 예. 같다라는 거에서 네이버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실적이 기본적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괜찮았고. 측면에서는 그 야, 거기서 더 내려갈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거 그게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를 좀 높였다는 게 좀 도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로 넘어가 보면은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주로 둘이 비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 문제를 되게 억울해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동안 돈 많이 벌었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렇게 돈을 번 것도 없는데 이제 좀 사업 좀 해보려 그러다가 이제 워낙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온갖 성장하고. 비판을 받으면서 미래에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아까 뭐 했는지 보면은 자영업자들 대상으로는 정말 캡을 씌워서라도 줄이면서 그렇죠. 그 미래 산업이라든지 해외로 나가려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카카오는 그게 억울한 거죠. 자기는 아직 그 정도 돈 쓸 정도로 벌지도 못하고 쌓아놓은 돈도 없는데 그럼 여기도 아까 그 광고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검색 광고하고. 그 큰 광고, 작은 광고. 그러면 카카오에 있어서는 큰 광고는 우리가 딱 열었을 때 친구, 채팅, 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별로 많지 않은데. 예, 그럼 거기는 큰 광고입니다. 네. 요거는 비싼 광고, 비즈보드라고 부르는 비싼 광고. 요거는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확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이번 실적이 더 나빴겠네. 예, 그렇죠? 거기가 안 좋았었고. 근데 의외로 그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톡 채널 광고, 톡 채널 광고가 생각보다 돈이 돼요. 아하. 그래서 비즈보드, 그러니까 메시지형 광고가 비즈보드 매출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광고판보다 우리 기업에서 보내주는 비즈니스 메시지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서 받는 돈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소스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는 그러니까 것이. 우리는 그냥 뭐 이런 게 와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잖아요. 그게 더 돈이 그게 되네. 큰 돈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톡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채널 있죠. 예, 어디 채널 가입하면은 거기 메시지도 보내주고 네네. 뭐 그러잖아요. 이게 친구 1000명 이상 가입자가 현재 5만 명 수준이라 그러는데 네. 생각보다 많죠. 맞네요. 예, 그게 연말까지 3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 오, 6배. 예. 예. 그러면 매출 광고가 2천억에서 3천억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경기 민감도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좋다.
그러니까 매출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그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친구 채널 그다음 뷰 있습니다. 뷰. 네. 뷰 많이 보십니까? 뷰도 종종 보죠.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저는 네. 잘 못 본 것 같은데. 예. 잘 안 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뷰 탭을 없애기로 아 그러니까 그래요? 뷰 탭을 없앤다는 건지 아니면 옆으로 옮긴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오픈 채팅방 들어간답니다.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요새 은근히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친구 채널 오픈 채팅을 했을 때 이 오픈 채널로 넘어가는 가서 보는 사람을 뷰보다 미디어 콘텐츠보다 오픈 채널로 가는 사람의 목표를 한 2.5배에서 3배로 늘리는 것. 요거를 목표로 거기다 두고 확장성이 있어요. 있다고 보고 그렇게 위치를 하군요. 그렇죠. 콘텐츠보다 오픈 채팅이 훨씬 더 트래픽이 많을 네네.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카카오도 이제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카카오가 해외 사업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기는 아무래도 국내니까. 콘텐츠 정도. 그렇지. 예. 근데 그 해외에서 타파스 레디시 인수했던 거 작년에 뭐 한 2천억 손실 보고 요새 구조조정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인수한 게 2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2분기부터. 네, 그게 기대가 좀 있고 또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카카오가 하고 있는 코GPT라는 게 있는데 코GPT? 이거는 하반기에 공개가 하반기.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인공지능 업계를 취재를 해서 들은 얘기로는 예. 기대치가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 쪽이 높진 않아요. 네, 좀 낮죠. 예, 근데 카카오가 워낙 활용을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를 보여줄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 비용 나간 게 뭐 한 3천억? 그렇죠. 돈이 많이 많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호 부장님께서 그 지금 그 이번 네이버하고 카카오 실적 나온 거 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안정적인 건 네이버가 이제 턴어라운드의 초기 비슷한 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카카오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활용 측면에서는 더 한 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느낌 정도만 주었고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한 게 많으니까 카카오는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 실적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는 약간 네. 바닥 짚고 올라가는 올라간 것 느낌. 같고 아까 뭐 하이퍼 그거? 그거 네.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실제 나오고 별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6월 7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전 프로님도 하나 골라주시죠. 지금 고를 때가 아닌 것 고를 같습니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왜요? 한 1.6%까지 빠졌는데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빠졌나? 일단은 2차 전지 말고? 2차 전지가 코스닥에서는 뭐 대장주니까. 에코 형제들 5% 넘게씩 빠지고 있고요. 많이 빠졌네요. 예, 그리고 뭐 LNF도 4%. 지금 하여튼 저 2차 전지발 하락장이 꽤 지금 약간 우려됐던 거 일각에 그쵸 매출점만 하더라도 나노신 소재 뭐 등등해서 대주전자재료 뭐 계속해서 지금 한 5% 이상씩 6% 뭐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어서 아마 시장이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는 그러게요. 그냥 오랜만에 그 인터넷 회사들 네. 실적 나오고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바닥은 좀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 네이버 카카오도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장 상황이 네이버는 그래도 2% 올랐어. 2.4% 올랐어. 네이버 예. 2.4%. 어제 이어서. 카카오는 뭐 이장에 강보합 정도고요. 약간 못 믿었거나 아니면 많이 올랐다는 종목 중심으로 과감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 느낌에. 이건 과감하다는 단어가 적당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그렇죠?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뭐 충분히 네, 그건 뭐 관계 없을 것 향유하실 분들일 네, 것 네. 같고요. 자, 여튼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실적 이후에 또 실적에 관한 이야기들, 또 실적도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기 네. 그러니까 가끔이라도 네. 우리가 이제 관심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조회수 때문에라도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보통 다 그렇죠. 근데 그 주식도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들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못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네.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요새 이슈가 별로 없는데라도 그러니까 이슈 별로 없으면 왜 뭐가 이슈가 없는지
그런 거더라도 좀 주기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카카오가 보유하신 분들 숫자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음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삼성은 600만 명. 네. 그것도? 얼핏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신 또 주식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기운을 내셔야지. 네. 바닥은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네. 자,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줄 역대급 강의 기업 탐정 채슬리 거기 내일 자정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모집 마감 전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잊지 말고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저희 댓글에도 올라가 있고요. 저희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혹은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님 우리 진지하게 고민할 뉴스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뭐죠? 어떤 거요? 웹툰에서 활동 중인 2천여 명의 실소득이 평균 창작자 연간 수억 원 이상 이는 유튜브 상위 5%인 크리에이터 인당 소득 4천에서 5천 달러에 비교해 수십 배에 달한다. 웹툰 최수연 작가가? 네이버 대표. 웹툰 작가들이 돈을 잘 버신다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계속 해야 되겠죠? 아, 왜 웹툰 그리게 해요? 아니, 웹툰 작가분들이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는 정말 몇 명만 선택된 1%만 그렇게 잘 벌었는데 요즘에는 물론 여전히 뭐 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연봉을 억대 이상으로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또 만드신 분들 그만큼 가치를 또 인정을 해야 되겠죠. 뭐. 1억 이상 기록한 웹툰이 작품 수로는 2013년 한 편에서 22년 900편으로 늘었고 2022년 한 해 동안 10억 이상 거래액을 기록한 작품은 136편. 엄청나네요. 100억 이상을 달성한 작품은 5편. 근데 보통은 한 절반 정도 나눠 갖는다고 하니까 웹툰 작가들의 수익 그리고 여기 영상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이라든지 영상, 단행본, 굿즈 이런 것들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PPS라고 페이지 프로핏 쉐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를 파트너스 프로핏 쉐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요걸 통해서 좀 절반씩 주고 있는 게 그렇게 지급을 해야 더 많은 작가들이 오고 거기가 플랫폼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버 웹툰 상장할 것 같이 계속 얘기 흘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했어. 웹툰이 따로? 따로. 네. 근데 이것도 눈치 엄청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치 엄청. 국내 안 하고 해외로. 미국으로. 인정 그럼. 그 뭐. 그리고 네이버는 그다음에 눈치도 보고 좀 이렇게 앞뒤로 백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럼 무작정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상.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하나 정도는 해도 돼. 그렇게 주시는데. 아니 뭐 네이버 하나 정도는 나는 뭐 인정. 카카오 피코마 일본 상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상장은 뭐 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국내 수급만 안 가져가면. 국내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카카오 뭐 게임 막 너무 많아서. 이거는 좀 그렇다는 말씀.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목요일에 오시죠? 많이 배웠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다 같이 뭐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